안녕하세요. 올어버 파티룸의 파티바이터입니다. 네, 지금은 제가 부동산을 계약을 하러 가는 길입니다. 집 근처에 한 3개월 정도 부동산 알아보고 괜찮은 물건이 있어서, 물론 평수는 작지만 괜찮은 게 있어서 집 부동산을 계약을 하러 가는 길이고요. 그리고 부동산 계약을 마치고 우리가 어떤 점을 유의를 해야 될지, 특약사항은 어떤 걸 넣어야 될지, 그리고 어떤 점을 피해야 될지에 대해서 한번 같이 계약서를 살펴보면서 꼼꼼히 공부를 하면은 나중에 큰 봉변을 당하지 않을 수 있으니까 저랑 같이 계약서를 보면서 살펴봅시다. 자, 그러면 살펴볼까요? 지금부터는 이제 상가 월세 계약서를 보면서 계약을 하기 전에 한번 우리가 꼼꼼히 살펴봐야 할 것들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지금 보시면 보증금은 1000만 원, 네, 지금 1000만 원에 하기로 했고, 월세는 60입니다. 60이고, 지금 부가세는 여기가 간이사업자라서 없을 것 같고, 그 대신 전 나중에 세금 신고를 할 때 매입 60만 원을 나중에 첨부를 해서 따로 세금 혜택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이제 특약입니다. 특약사항에서 첫 번째는 뭐 다 똑같은 거고, 두 번째부터 봐야 된다. 임차인은 본 부동산을 사용 목적을 파티룸에 따라 사용하고, 이 파티룸을 넣지 않으면 나중에 파티룸을 했을 때 주인이 왜 전대차를 하냐, 내 맘대로 다른 손님들 왔다 갔다 하게 사업을 하게 하냐, 업종 변경을 해라, 아니면은 나가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무조건 특약사항 넣을 때 파티룸에 대해서 명시를 해야 나중에 임대인도 다른 말을 못하니까 무조건 파티룸을 넣는 게 좋습니다. 우리는 파티룸을 하고 소음 문제가 생기면은 주인에게 파티룸이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에 파티룸을 무조건 넣으셔야 됩니다. 자, 특약 다시 한번, 맨 처음 특약에서 무조건 파티룸을 넣으셔야 되고, 그리고 저는 여기를 이제 렌트프리를 받기로 했습니다. 렌트프리는 1개월. 그 이유는 모든 공사가 기본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공사가 필요 없어서 원래 많이 줘야 2주를 줍니다. 2주. 하지만 저는 부탁드리고 사정해서 한 달 동안 받아서 한 달 동안 가구 사고 뭐 세팅하고 준비를 해서 충분히 파티룸을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한 달 정도 넉넉히 받아서 하면 되고, 여기서 만약에 신축일 경우에는 보통 3개월, 그리고 분양이 안 되는 것들은 6개월, 그리고 1년도 받을 수 있으니까 무조건 이거를 살펴봐야 됩니다. 신축일 때. 왜냐하면 신축이더라도 보통 분양을 받고 뭐 3년, 4년 동안 월세가 안 나가는 곳이 정말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월세는 낮춰야 되는데 월세가 낮아지면 당연히 건물값이 떨어지겠죠. 그러면 주인이 내가 만약에 5억 주고 샀는데 건물 가격이 3억이 되면 정말 억울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월세를 낮추지 않고, 그 대신 월세가 만약 100만 원이면은 내가 렌트프리를 1년 줄게. 그 대신 그냥 이 100만 원을 쓰자. 이거를 굳이 50으로 낮추지 않고 100으로 해야 주인도 건물 가치를 방어를 하셨기 때문에, 네, 1년까지, 특히 신축일 경우에는 1년도 충분히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근데 신축은 아무래도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추천드리지 않지만, 근데 만약에 렌트프리를 1년 받았다면 이것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하지만 뭐 3개월, 6개월은 조금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축일 경우 많이 받으면 1년, 보통 3개월, 그리고 조금 더 부탁을 드리면 6개월까지 가능한다고 봅니다. 우리가 두 번째를 판단할 거는 중개 대상물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고, 우리가 주로 확인해야 될 거는 근린생활인지, 물론 우리는 영업 신고증이 없어서 뭐 주택도 가능하고 오피스텔도 가능하고 다 업무시설도 가능하지만, 그래도 만약을 위해서 근린생활시설에서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하지만 뭐 굳이 파티룸 아직 영업 허가증이 없기 때문에 충분히 다른 곳에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거, 건축물 대장상 위반 건축물이 있는지, 여기는 적법, 위반이 없죠. 여기서 확인하셔야 되고, 건축물 대장상 위반 사항이 없으나 내부 공간 복층 구조임, 저는 지금 복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손님들이 쉴 수 있는 공간도 만들어주면 좋을 것 같아서 여기를 했습니다. 여기는 뭐 딱히 이 두 개 말고는 볼 거 없고요. 다음 페이지는 이제 시설물을 확인해야 됩니다. 수도 파손 없음, 수도 정상이고 전기도 정상,
가스는 사용하지 않지만 저는 인덕션 사용하고 소방도 여기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화장실하고 건물 안에 있고 난방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 공급으로 도시가스 아니고 그 밖에 전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따뜻하게 사용할 수 있고 승강기 엘리베이터 있습니다. 양호하고 배수도 정상이고 그 밖에 시설물은 보일러 2대,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2대, 싱크대, 인덕션 한마디로 여기는 모든 게 다 있어서 저는 그래서 마음에 들어서 여기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벽면에 균열 없고 누수 없고 바닥 깨끗하고 보통 이렇게만 확인해도 시설물에 뭐가 있는지, 왜냐하면 나중에 원상 복귀를 할 때 이 토대로 사람들이 판단하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꼼꼼히 살펴보면은 나중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판단할 거는 자 여기서 등기부 등본을 떴을 때 자 을구 여기에서 소유권 즉 임대인이 권리사항이 어떻게 되는지, 예를 들어서 뭐 근저당 뭐 50% 1억이면 50% 5천만 원이죠. 이건 5천만 원이 은행에서 빚을 진 겁니다. 근저당이 은행이나 아니면 기타 다른 어떤 곳에서 돈을 빌렸기 때문에 자 여기서 지금 여기는 당연히 깔끔하고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여기가 뭐 근저당이 뭐 70%로 7천만 원 있고 뭐 80%로 얼마가 있으면 혹시 나중에 여기가 경매가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주인이 뭐 자금 사정이 안 좋아서 경매로 넘어갈 수도 있으니 이 을구 이 권리사항을 한번 잘 살펴보고, 왜냐하면 이 권리사항이 우리가 확인 안 하고 경매로 넘어가게 되면은 근저당보다 말소 기준 권리가 한마디로 날짜가 더 느리면 우리는 돈을 배당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월세를 계약을 했으면 이걸 들고 곧바로 세무서 가서 바로 뭐 주소 이전을 하던 아니면 확정일장을 받아가지고 안전하게 우리의 대항력을 갖춰야 나중에 경매가 넘어가도 우리는 배당을 요구할 수 있고, 배당을 요구하면은 우리 권리금 1,000만 원, 2천만 원을 다 받을 수 있으니까 꼭 이 권리사항을 확인해 보시고 근저당이 얼마 있는지, 그래서 근저당이 뭐 70에서 80% 있으면 조금 위험하다, 여기는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래서 한번 꼼꼼히 살펴보셔야 되고, 여기가 왜 이렇게 70, 80%가 있는지, 여기를 혹시 경매를 받아서 80% 받았는지 아니면은 어떤 자금 사정으로 인해서 이렇게 받았는지 확인하면 뭐 나쁘진 않으니까 이걸 꼭 확인하셔야 되고, 그리고 근저당보다 말소 기준 권리가 꼭 빨라야 됩니다. 우리가 빨라야지. 예를 들어서 근저당 날짜가 2022년 4월 15일이면 우리는 이거보다 빠른 날짜인 4월 14일 이전에 확정일자를 받아야 경매에 넘어가도 배당을 받을 수 있고 우리 돈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이 점 꼭 확인해 주시고, 나중에 경매할 때 많은 뭐 공부가 되고 도움이 되니까 말소 기준 권리나 뭐 최순위 변제권도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당연히 아파트 말고도 상가도 최우선순위 변제권이 있으니까 공부해 보시면 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뭐 권리금을 엄청 많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보통 뭐 1,000에서 진짜 비싸야 3,000 이하기 때문에 안심을 하셔도 되고, 혹시 모르니까 세무서 가서 꼭 확정일자 받으세요. 아파트하고 다릅니다. 아파트는 동사무소지만 상가는 세무서 가서 받아야 된다. 세무서 가서. 그래서 우리의 대항력을 꼭 갖춰야 됩니다. 왜냐? 우리의 권리금을 지키기 위해서. 자, 그래서 이번 시간도 이렇게 한번 알아봤고, 다음 시간에는 제가 계약한 물건을 보여드리고, 그리고 인테리어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하고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파이팅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파이팅!